집단적 근로관계법 헌법 제33조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하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3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6조 법인격의 취득 1항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항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3항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1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 1항 1호, 2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차별 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설립의 신고 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의 신고서에 작성해야 할 사항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장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 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의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 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1항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항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4호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4항 노동조합이 신규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1항 노동조합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2항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 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 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 서류 비치 등 1항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2항 제1항 제4호 및 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즉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개최 1항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2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재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항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1항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항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항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4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1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항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1항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2항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근로시간의 면제 등 1항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3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4항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의 2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1항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다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경사노위에 둔다. 2항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항 경사노위 위원장은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에 따라 경사노위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5항 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2호에 따른 경영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뽑은 노동단체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뽑은 경영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된다. 6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5항 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7항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회계감사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격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항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 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 해산사유 1항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산.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한 경우 해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항 1항 1호 내지 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제29조 교섭 및 체결 권한.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항 29조의 이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항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3항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 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한다. 4항 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5항 제3항 및 4항에 따라 교대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6항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7항 1항 및 3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교대노조를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8항, 6항 및 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69조와 79조 2항을 준용한다. 9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참여 방법, 교대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 비용 증가 방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29조의 3. 교섭 단위의 결정 1항 29조의 2에 따라 교대노조를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한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 등을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69조와 70조 2항을 준용한다. 4항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4. 공정대표 의무 등 1항 교대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노동조합은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노동위원회는 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명령을 해야 한다. 4항 사방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85조 및 86조를 준용한다.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2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 3항 국가 및 지자체는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단체 협약의 작성 1항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해야지 일방이 하면 안 된다. 2항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항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의 상한 1항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2항 단체 협약의 그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항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 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 협약의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 기준의 효력 1항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2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의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 단체 협약의 해석 1항 단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에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협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1항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 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항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 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항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1항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 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항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39조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1조 쟁의 행위의 제한과 금지. 1항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2항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1항 쟁의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3항 행정관청은 쟁의 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4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의 2.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 행위의 제한. 1항 이 법에서 필수 유지 업무라 함은 제71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 공익 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항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 3. 필수 유지 업무 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 행위 기간 동안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필수 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협정, 이하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 4.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운영 수준 등의 결정. 1항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 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 유지 업무 등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 유지 업무 등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4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항 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69조와 70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 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 유지 업무를 정당하게 유지 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 6. 필수 유지 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1항 노동조합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 4, 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 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통보 지명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용자의 채용 제한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3항 제1항 및 2항의 규정은 필수 공익 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 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조정의 전치 1항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직장 폐쇄의 요건 1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 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행위의 조정 1절 통칙 제49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 협약의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자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 지자체, 국공역, 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적 조정 중재 1항 제2절 및 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항 노동관계 당사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45조 2항 및 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4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항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8조 2항 2호 각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조정 제53조 조정의 개시 1항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조정기간 조정은 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 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 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1항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4항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3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항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2항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55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 단독조정 1항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가름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8조 주장의 확인 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59조 출석 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 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의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4항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5항 3항 및 4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1조 조정의 효력 1항 6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항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항 6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1조의 2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 1항 노동위원회는 6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 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55조 내지 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절 중재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됐고 제63조 중재 시의 쟁의 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항 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1항 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2항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6조 주장의 확인 등 1항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7조 출석 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8조 중재재정 1항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1항 관계 당사자는 진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에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관계 당사자는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은 확정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1항 6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항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은 제6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공중위생, 의료, 혈액 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이 법에서 필수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철도, 도시철도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1항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항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 조정 시의 쟁의 행위의 중지, 관계 당사자는 7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7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권 1항 중노위의 위원장은 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의견을 들어 그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7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 신청이 있거나 79조 규정에 의한 중재 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협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24조 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에 관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제82조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조사 등. 1항 노동위원회는 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항 노동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항 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신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 구제명령. 1항 노동위원회는 8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3항 관계 당사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1항 진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 및 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4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항, 사용자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85조의 규정에 의한 중노위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